여러분, 불통하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너무나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쩜 그렇게 말이 잘 통했던 사람도 일단 결혼하면 말이 안 통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부부의 하나됨은 서로 간에 만족한 의사소통이 존재하는 곳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제이 아담스는 그의 책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의사소통은 건전한 관계를 세우고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하면 통해지는 게 아니라 기술로 잘 발달시켜야 이게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만족한 의사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스몰도 그의 책 결혼 서약을 한 후에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의 성공이나 행복은 연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깊은 대화 여부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미 이제 말이 통할 정도의 그 내공은 좀 다 갖췄다고 생각되는데요. 신혼부부들은 말이 진짜 안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전달이 안 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는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기분이 별로 그래요. 가을 타나 봐.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직도 소년에 우리 드라이브 나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되지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병원 가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뜻이 그 뜻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 이 뜻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지요. 여보, 오늘 직장에서 김 과장 37번째 생일 파티 했거든. 나도 내일 모레면 39인데 어느새 이 나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참 재미있겠었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지금 생일 파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벌써 내 나이가 이제 40을 넘어가는데 내 스스로가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위의 두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지금 뜻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서로의 그 심장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 이 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바쁘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뜻이 전달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말하죠. 다음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를 다 마쳐야 되는데 걱정되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하는 게 죄래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들에게 나 요즘 살쪘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가요? 조금.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날 큰일 나는 거죠. 예, 예. 이 감정이나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와,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나는 지금 이 뜻으로 말하고 있고 이 감정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초점이 맞춰서 대답이 들어오면 이게 불통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불통이 있을 때 그 모임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의사소통이 가로막히는 그 요인,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라서 건강한 대화, 또 바람직한 사랑의 표현을 전혀 못하고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지요. 그냥 결혼했으니 말은 안 통하지만 그냥 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쁘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내가 뭐 좀 잘못했나? 이 사람이 왜 날 놀리지? 예.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어릴 적 엄마 아빠가 나를 계속 이렇게 쿠사리를 주고 지적을 하고 이런 그런 환경들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 상처가 많으면 대화에 오해가 많아지고 왜곡이 많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 특별히 듣지 않으려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는 습관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 여자들은 하루에 24,000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000단어를 다 말해야 그날의 이제 용량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14,000단어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 예.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남자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여자는 아직도 10,000단어가 남아있는 거죠. 예.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제 다 써버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는 아직도 10,000단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맥도날드 갔는데 누구를 만났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어디 슈퍼마켓에 갔고 남자들이 들을 때는 쓸데없는 소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 해야 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어쩌라고, 마트에 가서 뭘 샀다는 거야 안 샀다는 거야, 옷을 사러 갔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알았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아직 해야 할 말이 10,000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을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나는 오늘 마지막 상대를 상대하러 간다, 내 마지막 직원을 상대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가 얘기하면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해! 이러면 이제 엄마가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상도에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3마디 한다고? 밥도, 아는, 자자, 이게 3마디, 이 3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안 들어주는 남편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말하면 거기에 큰 무게는 두지 마십시오. 쓸모 있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결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본인이 다 품어내고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괜히 그저 대꾸할 필요 없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대화 주제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말을 트집 잡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맥도날드 간 얘기하면 되는데 맥도날드 간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자들은 이미 그 홈플러스에 가서 자기 옷을 고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제를 바꾸고 또 상대방의 말을 트집 잡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대화 속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화해야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대화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딴청을 부리는 거죠.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가끔 보는데요. 지금 막 수입도 없고 애들은 너무 힘들고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래도 늘 빚이 늘어나서 남편한테 우리 얘기 좀 해. 자기야, 우리 상황이 이래. 그러면 그 남편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자기 먹던 냉면을 계속 면치기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런 남자랑 살면 진짜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째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만일 당신 혼자의 생각, 감정을 아내와 남편과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부부 사이의 대화에 약간의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30분이네요. 네. 첫째로 잘 듣기 위해서는 이 양쪽 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줄 아는데 요 두 귀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첫째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 2가지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요.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2번째는 당신의 배우자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제 귀로 들으니까 귀에서 들리는 그 단어로 머리에서 판단하고 입에서 나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배우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들은 말을 우리의 입으로 내보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귀로 들어온 것을 우리의 입으로 내보내면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여보, 나 다음 주에 사기로 한 그 식탁 세트 그만둘까? 사지 말까?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우리 TV 보지 않았어요. 부모도 없는 어느 소녀 가장 이야기 말이에요. 너무 가여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식탁 세트 살 돈으로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때 남편이, 그래, 당신의 뜻은 식탁 세트 살 돈을 그 소녀 가장에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 내 말이 맞지? 당신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식탁 세트 마음에 안 들어? 더 비싼 거 사줘? 이렇게 나가면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다른 남편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대화가 통하게 되고요. 이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둘 사이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질적, 양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이 질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옮겨보십시오. 다음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데 참 걱정이네. 아까는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는 거 죄래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이제 옮겨보면, 다음 금요일까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지금 부담감을 느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특히 남성들이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말을 할 때 남자와 여자는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는 말을 통해서 생각을 나타내거나 정보 교환을 하지만 여자는 대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하나라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 뒤의 감정은 자주 해줘라, 좀 자주 해줘,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남자들은 내가 언제 안 해줬다고 그러냐? 이게 이제 남자들의 생각인 것이죠. 당신 잠깐 동안 내 등 좀 긁어줄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 당신과 좀 가까이 있고 싶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남자들은 귀찮게 하네. 저기 이거 긁는 거로 긁으면 될 텐데. 당신 그 일 어쩌면 그렇게 잘 해결하셨어요? 뭐 좀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나 배불러,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일까요? 나 당신을 존경해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남편들이 말하죠. 오늘 그 집 참 깨끗하더라, 삶이 잘 정돈된 부부 같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도 집 좀 치워라,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네. 여보, 내가 애들 데리고 잠시 놀아줄 테니 방에 들어가 좀 쉬어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런 의미죠. 근데 내가 애들 데리고 놀아줄 테니 방에 들어가 좀 쉬어요, 이러면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남자가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이제 반응하죠. 여보, 오늘 밤 내내 바느질만 하고 있을 거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거야? 이런 의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감정과 생각을
놓치면서 말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두 번째는 자세로 들어라. 자세로. 아내의 불만들이 있는데요, 내가 말 끝나기를 몹시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과 자세를 짓는다. 빨리 끝나라 하는 표정을 짓는다. 남편은 말을 듣는 것보다는 늘 종이나 펜 그 밖에 뭔가를 하면서 내 말을 듣는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신문을 이렇게 내려놓고 아내를 봐줘야 되는데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말해, 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대화에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남편의 불만은 내가 들어갈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잠시 중단하며 나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일 계속 하면서 말해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나를 봐줬으면, 내 앞에 자기 얼굴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이 대화의 요청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통한 언어가 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당신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몸을 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몸을. 그리고 말하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약간 앞쪽으로 상체를 내밀어야 합니다. 상체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나 너한테 아무런 관심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언의 대화를 전달할 때 대화가 잘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신 분들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걸 내 아내, 내 남편이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러나 저희가 먼저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들어라. 아이고, 입으로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때 우리는 수많은 소리의 종류로 반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군요, 맞네요, 그런가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이렇게 입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족한 의사소통을 갖기 위해 기본적인 필수 요건은 부부 상호간의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상담하는 상담가들은 아래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는데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또는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중요한 것을 저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겠구나 해서 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음을 열고 정직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말이 실제로
사실인가, 근거가 있는 말인가를 잘 판단하면서 들어야 하고, 둘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인가. 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그것을 혼자 마음으로 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 적당한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은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다섯 번째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하는가 등의 물음을 던지고, 여기서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올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로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산 부부들은 이제 말 통하지 않는 부부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을까? 또 내가 하는 말에 왜 엉뚱한 대답이 자꾸 올까?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그러니까 이 두 귀가 아닌 저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마음으로 듣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으로 듣고, 신문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앉아서 들어주고, 세 번째는 입으로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힌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할 때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혹여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서 서로의 감정과 서로의 느낌들을 파악하여 대화하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부간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서로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정말 이 불통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은 그 뜻과 감정과 느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으로 잘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바른 태도와 바른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태도와 표정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멸시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으로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말로 잘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주고 또 서로 잘 호응하고 호응해주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이 잘 통하는 가정, 말이 잘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이 대화에 왜곡을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시며 말을 있는 그대로 잘 듣고 또 잘 헤아려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힌돌의 신혼 부부들 또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참 서로의 대화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귀한 젊은 부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